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우선은, 그 대창 단조가 방송 중에 이제 1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그래도 또 기분 좋게 또 출발을 하게 되었고요. 대창 단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랑 아니면 네옴시티 쪽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뭐 물론 기대했던 인프라 투자 쪽이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국 당대회 쪽 관련돼가지고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크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특히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 속에서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자, 1차 목표가가 이제 5,950원이었는데 한 5.5% 정도 수익을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 6,100원 정도가 이제 이전 뭐 전고점까지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6,970원 정도가 고점 부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은 보수적으로 한 6,150원 정도, 6,100원 정도를 이제 2차 목표가로 이제 돌파 나와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5,000원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리뷰를 할 종목은 바로 인크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제가 최근에 거의 한 이틀인가 3일 연속 리뷰를 계속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최초에 이제 편입을 했었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생쇼 이제 매매 원칙상 한 번에 또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진입을 한 상황이었고요. 자, 오늘 장중에 지금 거의 5%에 가까운 또 나름대로의 급등이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그 5%의 큰 폭에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디어 랩 쪽 관련해가지고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자,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라는 세계적인 이 글로벌 OTT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이 광고형 요금제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 랩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봤던 거고요. 자, 오늘도 장중에 5% 이상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자, 기술적 저항을 받을 수 있었던 이 61선 저항을 또 오늘 쉽게 또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저점에서 지금 거래량이 최근에 한번 터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상승 흐름을 본다면은 지금 121선 정도 조금 아래 가격인 16,500원 정도까지는 가격대가 좀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돌파 나와준다면 2차 목표가 17,500원 정도 또 대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WCP라는 기업입니다. 이거 분리막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 삼성 SDI의 실적이 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삼성 SDI 주가가 또다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WCP라는 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키워드가 바로 이 삼성 SDI 밸류체인에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동사 또한 또 삼성 SDI의 또 밸류체인에 이 분리막을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 또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같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계속해서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여전히 뭐 단기적인 이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래량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 삼성 SDI의 호실적에 대한 부분들,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목표가 48,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1,100원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신규 편입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제가 지금까지 편입했던 종목들을 보면은요, 단기적인 다 이슈들이 다 있는 종목들입니다. 물론 아쉽게도 뭐 손저가를 터치한 종목도 있고요. 뭐 최근에 한컴 라이프 케어라는 종목이 손저가를 터치하면서 이탈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슈가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방독면 관련주로 제가 이전에 첫 번째 출연했었을 때 아쉽게 체결되지 못했지만 거의 30%에 가까운 급등을 했듯이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재료가 있거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우리가 진입을 해서 하락을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슈를 쫓아야 될 것 같고요. 또 JC케미칼이라는 기업도 제가 이 바이오 디젤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연료 관련해가지고도요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어제도 또 시원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와주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부터 멀어지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이에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한 가지 재료보다는 제가 항상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의 재료 이슈를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신규 편입할 종목의 이제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올라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상승 탄력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7,520원이고요. 자, 종목명은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씩 또 반응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아직까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 기업의 이 포인트는 사실 진단키트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재료는 바로 11월 14일까지인가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11월 14일까지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가지고 이 클리아 랩 두 곳을 또 인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고요.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이틀째 4만 명대, 뭐 겨울철 제2의 임박 신호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에 주요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가지고서 좀 주가 변동성,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선 포인트를 또 한번 잡아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아직까지 크게 분출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이슈가 또 다른 11월 중순 정도 전에 뭐 이슈가 좀 한 번쯤 M&A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주가 상승세 보여. 이거 최근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 내 클리아 랩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 내에서 이제 클리아 인증을 받게 되면은요, FDA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제품을 유통을 할 수 있다. 자, 지금 이 진단키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사실 진단키트 판매량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면서 돈은 많이 모아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진단키트에 대한 이런 판매량이 이전처럼 코로나 팬데믹 당시처럼 판매량이 계속해서 급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좀 먹거리나 신성장 동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클리아 랩 두 곳을 인수를 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으로 또 탈피를 하겠다, 이제 개선을 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최근에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이슈가 있는데요. 뭐 지니너스와 이제 랩지노믹스와 암 유전체 분석 미 진출 협약을 했다. 뭐 요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랩지노믹스라는 기업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끼가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게다가 주가가 오늘 물론 장중에 6% 정도 올랐기는 하지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 수준에서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이슈,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가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이런 이슈들이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M&A 이슈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술주들이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워낙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기술주도 좋지만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실적 악화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빅테크가 오늘처럼 조금은 올랐던 부분들 다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쪽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또 최근에 확진자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관련 진단 키트 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예전에 이제 랩지노믹스나 뭐 시즌 이런 관련 주들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해외에 또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해외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증가하지만 좀 해외 쪽 뭐 상태는 좀 어떤지 그리고 뭐 해외 쪽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는 좀 없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쪽 시장의 성장성은 사실 이전처럼 고성장을 유지할 거는 어렵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네. 워낙 이제 고착화된 상황이고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또 이제 발표 안 하겠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그렇죠. 있는 만큼 네. 뭐 이전처럼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이런 공포감이 사실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진단키트 쪽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제한적이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대신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테마를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진단키트 테마로 말씀드렸던 거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기업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이 기존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했었던 부분들을 만약에 이제 M&A를 통해 가지고 또 이쪽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된다면은
그 또 매출을 또 메꿀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본다면 결국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저는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기업은 그 M&A 좀 이슈라는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8,2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8,900원이고요. 손절가는 6,6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